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태분화 내 정리와 노트 내 정리에 대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분화 내 정리는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노트 내 정리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교수님께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바로 실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실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저항 읽는 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저항은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초점을 맞춰 볼게요. 네, 갈색, 검은색, 예, 갈색, 검은색, 갈색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갈색, 흑색, 갈색이니까 1, 0, 10 해서 100옴짜리입니다. 그 다음 오늘 사용할 저항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트롯이 보이죠? 주황색, 주황색, 갈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황색, 주황색, 갈색 해서 3, 3, 10 해서 330옴짜리고요. 그 다음 이것은 갈색, 검은색, 빨간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색, 검은색, 빨간색 해서 1000옴짜리 1kg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갈색, 검은색, 아니요, 빨간색이네요.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kg짜리 이상 4가지 저항을 가지고 오늘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태분화 내 정리에 대한 실험을 할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5V 저항을 인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1에 330옴짜리, R2에 100옴짜리, R3에 330옴짜리, 그리고 RL, 부하저항이죠. 로드 RL에는 330짜리, 100짜리, 1000옴짜리로 각각 실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직렬과 병렬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브레드보드에다가 구성한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330옴짜리가 R1, 100옴짜리가 R2, 330옴짜리 왼쪽에 있는 것이 R3,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330옴짜리가 RL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원 공급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따가 5V를 인가해 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등가 전압을 측정을 해 볼 예정입니다. 등가 전압은 이 오른쪽에 있는 330옴짜리 저항을 제거하고 나서 그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전압이 얼마가 걸리는지를 측정을 해보고 또 그것을 계산치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저 회로가 얼핏 보기에는 약간 복잡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 회로들을 그냥 하나로 보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잠깐 빼놓고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 저항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회로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항은 R1과 R3가 병렬이고요. R2는 직렬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R1과 R3는 병렬이니까 이런 식으로 165로 계산이 되고요. 직렬로 연결되는 100옴짜리를 더하면은 전체 저항은 265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항에 대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VTH 전체 등가 전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5V를 가해준다고 했는데요. 지금 계산하는 것은 그 회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335미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없다고 했을 때 저항값 전 볼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공식은 R1 플러스 R3분의 R3 곱하기 기존에 걸어줬던 전압 5V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2.5V가 나옵니다. 그렇죠? 660분의 330이니까 0.5니까 0.5 곱하기 2.5는 2.5V가 나오겠죠? 이따가 실험치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회로도에서요. 오른쪽에 있는 330ohm짜리 요걸 지금 뺐어요. 빼고서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등가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5V를 걸어줄 수 있는 전원을 연결했고요. 회로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게를 꽂아놨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그 송곳처럼 생긴 거 이거죠. 이걸로 눌러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집게로 하는 것이 더 측정이 오차 없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로 꽂아서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도는 그 전체 335ohm이 없는 상태에서의 5V를 걸었을 때 이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5V 인가해 보겠습니다. 5V 인가했습니다. 전압이 2.52V가 나왔어요. 자,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2.5V가 나왔는데 측정치는 2.501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단 끄겠습니다. 끄고 이번에는 여기에 흐르는 335ohm 쪽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 및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IL L이 로드인데 335ohm이 있는 상태에서의 전류는 RL 플러스 RTH 분의 VTH가 돼요. VTH 2.5V 구했죠. 그 다음에 RTH도 구했습니다. 아까 265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335ohm이 없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VTH 2.5V와 VTH 2.5V와 RTH 265ohm은 변함이 없고요. 여기에서 RL을 335ohm과 100ohm과 1kΩ 각각 바꿨을 때 이 전류값이 실제 계산치와 측정치가 일치하는지를 해보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L의 값의 공식은 RL 플러스 RTH분의 VTH 여기서 요 RL만 바꾸는 실험을 할 거예요. 먼저 335ohm짜리를 연결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RL이 330, RTH는 좀 전에 구했던 265, VTH는 2.5죠. 계산을 하면은 4.2mA가 나옵니다.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5ohm짜리 저항을 여기에 이제 다시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여기에 전류 측정해야 되니까 단락시켜 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둘 사이를 이제 이 둘 사이의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계산했던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 거기에 335ohm이라는 저항을 따로 회로를 따로 연결했을 때에 전류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봤죠. 4.2mA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5V를 걸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V를 걸었습니다. 전류는 4.19 우리가 계산했던 4.2mA와 아주 근접한 그런 측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100ohm짜리로 바꿨습니다. 100ohm짜리로 바꿨을 때 전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것을 똑같은 공식에 위에 있는 330 대신
밑에 보이시죠? 100으로 바꿨습니다. RTH 265와 VTH 2.5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330만 105ohm으로 바꿨을 경우에 계산치는 6.84mA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저항을 105ohm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역시 이 둘 사이에 전류를 측정할 거예요. 5V 역시 동일하게 5V 인가하면은 그 전압이 쭉 연결이 돼서 이 측정치는 얼마일까요? 네, 6.8. 우리가 계산한 것은 6.84. 네, 아주 정확한 일치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또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냐면은 조금 전에 335ohm짜리 연결했을 때는 4.2mA였습니다. 이번에 335ohm보다 적은 100ohm짜리를 연결하니까 6.8mA가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1000ohm짜리를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1000ohm짜리를 연결하면은 아까 335ohm짜리를 연결했을 때보다도 전류가 덜 흐르겠죠. 4.2mA보다는 낮고요.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100 대신 1000ohm짜리를 연결해서 똑같이 RTH 265, VTH 2.5를 넣어서 계산해 보니 1.97mA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335ohm을 다시 100ohm을 연결했을 때는 6.84, 335ohm을 연결했을 때는 4.2. 점점 줄죠, 전류가. 더 큰 저항 1000ohm짜리를 연결하니까 이번에는 1.97로 아주 대폭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1000ohm짜리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1000ohm짜리로 연결했습니다. 저항 1000ohm짜리, 1kΩ짜리고요. 우리가 계산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5V를 인가했고요. 전류가 전압이 일로 가해지면은 우리가 구성해 놓은 회로를 통해서 측정치는 1.95, 우리가 계산했던 1.97과 아주 훌륭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잠깐 끄겠습니다. 뭐요? 회로를 구성했을 때 이쪽 저항까지 연결된 회로를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의 목적은 이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회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의 저항을 바꾸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전류의 흐름을 알고 싶은데 이거 하나 바꿀 때마다 이거 일일이 다 계산을 하면은 복잡하겠죠? 짜증도 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없다고 보는 상태에서 이 나머지 그 회로를 그냥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계산해 놓으면은, 일단 계산해 놓으면은 이곳은 그 두 번째 회로라기보다는 그냥 저항, 전체 회로에서 저항 하나만 바꿨을 때의 전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우리가 한 일은 이 회로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저항을 다 빼고서 이 상태에서만의 전압과 저항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에 얼마가 나오는지를 이쪽에 아까 뺐던 저항을 다시 연결해 가지고서 그 측정치와 그리고 각각 저항의 크기에 따른 걸 바꿨을 경우에 계산치와 측정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튼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실험하기 전에 그 노튼의 그 정리에 대한 공식을 잠깐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 N은 노튼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노튼 정리에서의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V 이렇게 되고요. 노튼 정리에서의 전체 저항은 역시 똑같습니다. 토탈 저항 계산하는 법과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로를 살짝 바꿨습니다. 저항을 좀 바꿔봤어요. 자, 태분한 회로에서는 이렇게 했죠. 노튼 법칙의 회로에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같은데요. 전압을 15V로 바꿨고요. 아까 330, 100 그랬는데 이번에는 2kΩ, 그 다음에 1kΩ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회로 구성은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에 전체 전압 인가하는 장치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회로가 2kΩ짜리 하나, R1, R2 1kΩ, R3 2kΩ. 네, 잘 안 보이는데 2kΩ.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330Ω짜리를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값을 가지고 이것만 바꿔볼 거예요. 이거 역시 330, 100, 1000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실험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